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무 부분으로 해서 회사 코드는 2004번, 회사 B로 해주셔야 되고요. 장미란으로 로그인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자의 인사급여관리 모듈의 권한에 대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이에요. 자, 요거는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가셔서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장미란 사원 같은 경우 인사급여 관리 쪽에 해당되는 걸로 장미란 사원 같은 경우는요. 기초환경 설정 조회 권한 회사입니다. 맞죠? 네, 맞게 되어 있고요. 안종남 사원입니다. 전표 관리에 속한 메뉴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다. 자, 전표 관리에 대한 거 아래로 쭉 가볼게요. 네, 전표 관리에 대한 거 삭제 권한은 없어요. 출력 권한만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오진영 사원 같은 경우는 일용직 관리에 속한 메뉴의 조회 권한이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맞고요. 한국민 사원 같은 경우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급여관리 현황 메뉴, 네, 급여관리 현황 메뉴 사업장 관리에 해당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4번도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당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네,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생산직의 급여기간 종료일은 당월 25일이다. 자, 생산직은 전월 25일이 시작이래요. 그래서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가 집계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5일이 아니라 24일이에요. 네, 그리고 2번 퇴사자의 경우는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 일할 지급한다. 자, 퇴사자 급여 계산 기준이 1입니다. 이건 무조건 일할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자, 이거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 신고분, 네, 요거인데요. 지급 연월만 같아도 집계됩니다. 그래서 기속 연월이 같은 경우에만 집계된다가 아니라 지급 연월이 같은 경우에 집계됩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3번은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입사자의 경우는 월일 기준 20일이에요. 그래서 기준일수 초과 근무 시에는 월급여 정상 지급을 하고요. 요 기준일수 20일 미만 근무 시에는 일할 계산 지급하는 게 요 월일 기준이라는 개념의 말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인데요. 자,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사원그룹 출력구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가셔서 여기 사원그룹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고용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모든 관리 내역, 여기 있는 모든 관리 내역이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비고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비고 하단에 보이시나요? 0번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이고요. 1번은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서 계산되는 대상자는 1에 해당되는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비고가 1인 관리 내용명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대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관리 내역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놓지 않고요. 2번 고용구분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0인 경우 일용직 사원 등록 조회 대상입니다. 이 하단 0번 맞죠? 그래서 일용직 대상이지 않은 비고가 0인 경우 해당된다라는 걸로 해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 직종 관리 내역, 직종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관리 내역명 0인 경우 생산지 연장 근로 비과세 적용 대상 한번 눌러볼까요? 자, 1인 경우에 생산지 비과세 적용되는 거라 틀렸고요. 그리고 직무 쪽입니다. 비고값이 1인 경우 눌러보죠. 요거는 의미 없네요. 예, 그냥 뭐 구분자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정말 비고로 그냥 해당되는 거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만 정답이네요. 네, 4번 문제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2020년도 12월 기속 급여 작업을 위해서 급사형 지급일자 등록했다. 2020년도 12월 기속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부분. 급사형 지급일자 등록을 일단 가주시면 되겠고요. 12월 기속입니다. 2020년도 12월 기속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급여 지급 시 상여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자, 지금 그리고 급여 상여는 동시 지급이 가능한데요. 지금 특별급여는 분리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인사 1급 인천지점은요. 특별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급여 지급 대상에 인천 지점 없죠. 회사 본사만 있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상여 지급 시에 퇴사자는 1월 계산, 그리고 입사자 월일 계산. 자, 지금 급상여 쪽에 상여 쪽 해당되는 거 보시면 입사자는 월일 기준으로 하고요. 월일 기준 20일, 그리고 퇴사자는 1월 계산 이렇게 되네요. 이게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급여 계산에서 사무직 월급 대상 사원을 직접 선정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급여 계산은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해서 하단에 해당되는 그 직종 및 급여 형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자동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사용자 직접 등록인 경우에가 직접 선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아요. 정답 3번. 5번 문제, 당회사의 2020년도 귀속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의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급공제 항목 등록으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속수당부터 해서 보도록 할 텐데, 급여에 지급 2020년도로 해서, 네, 마감 취소로 해서, 네, 볼게요. 자, 지금 근속수당입니다. 자, 휴직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 예, 휴직 계산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네요. 그래서 휴직 계산식 적용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항목 코드 0501 야간 근로수당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야간 근로수당, 예, 맞네요. 501, 예. 2번 맞는 얘기. 3번 영업촉진비. 지급 부서별로 지급하고 부서별 지급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부로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금액도 달라요. 네, 맞는 얘기. 4번이 틀렸는데요. 자격수당 볼게요. 자, 퇴사자는 미지급 대상이고요. 입사자만 지급 대상이다. 자, 자격수당으로 해서 퇴사자 적용, 여기 미지급, 입사자만 미지급이에요. 퇴사자는 지급 대상 되는 부분이겠죠. 4번이 틀리네요. 정답 4번입니다. 6번 문제. 당회사는 2021년도 01월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자, 호봉 테이블 등록에 가서 호봉 등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리 직급이에요. 대리 직급으로 해서 2021년도 1월로 해서 네, 내용 가져올 텐데, 자, 요거는 호봉을 복사해 온대요. 그래서 900번 대리에 직전에 있던 걸로 해서 호봉을 복사해 오고 1번, 그리고 2번 정액 인상을 적용합니다. 자, 일괄 인상할 건데요. 정액으로 한대요. 기본급, 연장, 네, 여기 정액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액 인상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정률 인상 보기 순서로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상태로 정액 적용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또 일괄 인상 순서대로 4%, 6%, 4% 정률 적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 직급의 2호봉 호봉 합계 2657, 796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또 포인트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입니다. 당회사는 2020년도 하반기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령 호수에 대한 걸로 해서 발령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발령 쪽으로 해서 볼 텐데, 인사 관리 쪽에, 인사 발령, 사원도 좋고요. 공고도 좋고요. 다 괜찮아요. 여기서 하반기 인사 발령으로 해서 지금 요거죠. 12월 1일자 부서 이동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정영수 고용구분은 변동사항이 없다.
똑같죠? 예, 없는 거 맞고요. 김성실은 발령 적용 후 과장 사업봉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김성실 현정보 사무봉 과장 사업봉 맞죠? 예, 발령 후 이렇게 예정된 거고 노희선 발령 후 변경되는 책정임금은 2021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책정임금 네, 책정임금 보시면 여기서 나오지가 않네요. 사원별로 해서 볼게요. 네, 여기서 책정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원별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2020년 12월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21년부터가 아니라 3번으로 해서 정답이 아닌 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장명훈 발령 전에는 관리부였는데요. 발령 전 관리부, 총무부로 부서 이동을 진행한 이력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4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사발령 사안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2020년 11월 기준 유효한 어학선정을 보유한 사원에게 어학시험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대요. 이런 것들은 사원정보 현황에 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학시험이죠. 그 어학시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회사 본사인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어학시험으로 해서 지금 퇴직 제외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어학시험명 이런 것들, 이런 조건값들, 여기 보기에 있는 조건값들을 잘 걸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조회를 했을 경우 퇴직 제외해서 지금 3명밖에 없고요. 350점인 사람 1명, 3만원 더하기 5만원에서 8만원이네요. 그래서 3번 5만원이네요. 3만원. 자, 유효기간. 유효기 지났네요. 네. 한 사람만, 김소영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요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유효기간까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조건값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다 조건값 잘 걸어주시고 이런 것들 걸어주시고 이제 살펴봐 주세요. 9번 문제입니다. 당회사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급상의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0월 기속 급여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 바른 거. 자, 급여 관리고요. 급상여 이체 현황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10월이고요. 그리고 지급일은 지급급여. 무급자는 제외해서 봤을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지급 대상자는 18명이네요. 틀렸고요. 18명인데 15명이나 틀렸고요. 그리고 이체 지급한 총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 국민은행 이체 총액이 가장 큰 거 신한은행이 가장 크네요. 18480으로 해서 신한은행이 가장 크고요. 현금 제외한 은행 이체 총액은 현금을 제외한 은행 누계 요거죠. 55736-680. 네, 요게 맞네요. 3번이 맞고 우리은행에 들어간 소개 요거는 15980이라 4번도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 당회사는 인사 1급 회사 본사 사업장의 2020년 10월 기속 급여 작업에 대해서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 집계 시 사무직 생산직의 차인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네, 항목별. 요거는 항목별 집계 현황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항목별 급상을 지급 현황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 10월 기속이니까 10월 네, 10월로 해주시고요. 네, 지금 급여죠. 급여로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네, 직계구문 직종이죠. 직종별로 조회했을 경우에 지금 사무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직
사무직 생산직의 차인 지급의 부분. 사무직 사무보고 생산직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사업장 잡죠. 분사. 요거죠. 네. 2번이네요. 저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문제가 정말 조건값을 너무 많이 걸게끔 나와서 저도 이제 아차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풀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 1, 4분기부터 3, 4분기 귀속급여 작업에 대해서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거 수당별로 연간 급여 현황 된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 1월부터 지금 3, 4분기니까 9월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수당 코드는 자격수당. 사업장은 회사 본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봤을 때 3, 4분기 말 기준에 자격수당 지급 인원 3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말 기준 9월. 하나, 둘, 3명. 네, 3명 맞네요. 이때 1번 맞고요. 해당 기간 중 최광용 사원에게 지급된 자격수당이 금액이 가장 많다. 36만원 가장 많네요. 맞고요. 해당 기간 중 빠짐없이 자격수당이 지급된 인원이 3명입니다. 라는 부분인데, 자, 1월부터 쭉 있는 인원 김소영하고요. 최광용밖에 없네요. 2명인데 3명이라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해당 기간 중에 1월에 지급된 자격수당의 합계액이 가장 적다라는 부분인데 1월 하단에 합계액이 있어요. 11만원이 가장 적습니다. 예, 맞는 얘기라서 4번도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12번 문제.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사원별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9월 변동 상태에 대해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부분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준 연월이 2020년도 9월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 9월, 2019년도 9월. 자, 사용자 부담금 포함하고요. 사업장은 지금 전체 사업장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증가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소득세는 지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비교 연월 대비 기준 연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알맞은 거 소득세가 증가한 거, 예, 맞죠? 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번 실지급액, 차인지급액 요거 감소했죠. 틀렸고요. 사업자 부담금 비교 연월 대비 기준 연월 감소했고요. 지급 대상 인원 증가 감소했죠. 네, 1번이 알맞은 설명. 1번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당회사의 2020년도 11월 기선 매일 지급의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9시간 근무하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 6,000원을 적용해서 계산 시 지급 내역을 보라고 합니다. 자, 일용직 관리 쪽에 가셔서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시면 되고요. 2020년도 11월 기소. 네, 지급일은 매일 지급, 사업장, 네, 별거 없고요. 네, 조회하고요. 여기 전체 선택 일괄 적용 9시간, 평일 9시간, 그리고 비과세 신고제휴 6,000원 적용하겠습니다. 네, 고용보험료 총액으로 해서 급여 총액 쪽 탭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너무 가리고 있네요. 제 얼굴이 너무 가리고 있어서 살짝 이동하고 총액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 하단에 총액 쪽 보시면 되고요. 고용보험료 총액은 168210으로 해서 틀렸죠.
2번 비과세 신고분 총액 비과세 신고분 총 201 금액이 너무 틀리네요. 틀렸고요. 네, 실제 지급된 급여 총액 차인 지급이죠. 이기죠. 그래서 27163 이게도 틀렸고요. 4번 해당 지급의 생산지 야간 근로 비과세 수당받는 인원 3명입니다. 요거는 개인정보 쪽에 생산지 적용 여부 함 요걸 인원을 찾으면 되는데 1명, 2명, 3명 맞네요.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당회사는 이동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이동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 확인해서요. 2020년도 11월 계속 지급 일정 일정 기간 지급 대상자를 지급 반영하라고 나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이동직 급여 대상자를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2020년도 11월 일정 기간 지급이고요.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부, 자재부, 사원 중 시급인 거.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생산부, 자재부, 급여 형태 시급. 이렇게. 하시면 3명 나오죠. 네, 3명 추가. 이렇게 해서 대상자에 넣어주시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일정 기간 지급으로 해서 조회. 3명 체크, 일할갈 적용, 00800 평일. 비과세 신고분 없네요. 네, 적용해 주시고요. 이런 다음에 과세총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급여총액에 네, 과세총액 13870,080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2번 정답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보기 기준을 토대로 10월 기속에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이거 제가 또 옮겨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메뉴가 많아가지고요. 네, 제가 저쪽까지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 하도록 하고요. 초과 근무 시 책정 임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 가셔서 책정 임금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채용사원의 책정 임금은 얼마일까? 네, 채용사원 여기 21번에 있는데 급여정보에 여기 하단 여기 책정 임금이 있거든요. 예, 여기 근데 별표로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F3이라는 단축 코드를 아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F3 네, 같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급 12,000원인 거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12,000원 시급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태결과 입력 쪽으로 가셔서 지금 초과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 기속에 급여로 해서 채용사원 급여 내용 보도록 할 텐데 연장 16시간 15분 그리고 1시간 30분 이렇게 되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16시간 15분. 자, 15분은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60분의 15, 0.25죠. 그래서 16.25시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시간 반은 1.5니까 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연장 근무 시간 부분으로 해서 내용은 보도록 하면 되는데 계산기로 해서 먼저 계산기로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계산기. 자, 일단은 12,000원으로 해서 책정임금 시급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총 연장 근무 시간은 16시간 15분이라서 환산하면 16.25시간 환산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5 곱하기 12,000원 네, 292500 이렇게 1번에 대한 건 292500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네, 심야 1.5 곱하기 2배 곱하기 12,000원
36,000원.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 주시면 돼요. 252500 36,000원. 328500 이렇게 되죠.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6번 문제. 자, 11월 30일 인사 1급 회사본사 사업장 이수희 사원의 중도정산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퇴직 기준을 반영을 해서 중도정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중도정산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퇴직정산 관리 쪽에 가셔서 퇴직 기준 설정부터 바꿔야 돼요. 자, 기본급 연장근로 상여 항목 기준을 지급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마감 취소하신 후에 지급 항목 설정에 기본급 연장 그리고 얘네들 다 지워주시고요. 상여, 기본급, 연장, 상여 세 가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자, 기본 설정으로 해서 평균 임금 계산은 월 평균으로 하고요. 퇴직금 계산은 월할로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3번 기소면허를 10일, 지급일 영수 11일, 지급 모두 동일하다. 네, 이렇게 해서 퇴직금 산정 쪽으로 가고요. 이거는 조회할 부분이라서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회사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 재직 기준은 11월 30일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1월 30일. 네, 요건 임의대로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사원 코드는 이수희. 네, 그렇게 해서 2020년도 11월 기속으로 해서 11월 30일자로 이수희 사원의 중도정산 계산을 할 겁니다. 네, 체크하시고요. 일괄 계산으로 해서 급여 상여 퇴직금 계산 항목을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급여 정보 쪽에 퇴직금 정산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넓게 해주시면 103-009-060 4번에 해당되는 게 퇴직금이래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17번 문제인데요. 자, 당회사는 퇴직 추계 총액의 3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다고 해요. 네, 퇴직금 추계 코드를 등록하고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퇴직 기준, 퇴직 정산 관리 쪽에 퇴직금 추계 쪽으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추계 코드 현재 없고요. 추계 코드 만들 거예요. 2020년 퇴직 추계 2020년도 10월. 네, 전 사업장 임원 사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임원 사원 제조 계정 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추계 코드 만든 것 체크 하시면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쭉 뒤쪽으로 가시면 퇴직 추계액이 하단에 여기 나오고요. 여기에 30%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 가져와서 1045, 110, 860 곱하기 0.3 이렇게 됩니다. 313, 533, 258인데 원단이 절사니까 250이겠네요. 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인사 1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으로 직종별 상반기 급여 현황 확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무직, 과세, 비과세 총액. 네, 연간 급여 현황으로 가도록 하고요. 급여 관리에 2020년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네, 그리고 지금 지급 공제, 지급 구분은 네, 뭐 상관없고요. 사업장은 인천지점 하나만 해주셔야 되고, 자, 지금 조회 구분 지금 사무직이기 때문에 직종으로 아무래도 해야겠죠. 직종으로
그리고 사무직만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고요. 지급총액, 공제총액. 근데 과세비과세 쪽이죠. 이쪽으로 가셔서 지급공제가 아니라 과세비과세를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과세비과세로 해서 보시면 과세총액 여기 하단에 86742 그리고 비과세총액은 4269 여기 있죠. 요 금액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정답 1번입니다. 되셨죠? 네, 19번 갈게요. 자, 당회사 이태영 사원에 대해서 중도정산,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추가 작업하고요. 차감증수세액 합계 금액을 부과라고 해요. 자, 연말정산 관리 쪽으로 가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료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0년도 10월이죠. 2020년도 10월에 지금 이태영 사원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태영 사원으로 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자,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추가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정산 자료 입력 여기에서 지금 비과세 부분이죠. 네, 지금 중소기업 취업 감면 쪽이기 때문에 여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네, 여기 쪽에 이제 추가를 하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세액 감면된 부분이고요.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비과세 여기죠, 여기. 네. 소득 쪽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네, 여기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쪽에 여기다 넣어야 돼요. 네. 커지지가 않을까요? 네. 답답하다. 아유, 커지지가 않네요. 네, 여기서 이제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쪽에 여기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서 추가 입력 300만 원. 여기죠. 예, 여기서 300 해주시면 추가 입력이 되고요. 확인. 그러면 이제 소득 바뀌었고, 요거에 따라서 여기 세액 공제액도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추가된 것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요게 이제 반영이 된 거를 봐야 되는 거라서, 자, 여기 정산 명세 쪽에 가시면 되는데, 자, 이태영 사원 얼마나 바뀌었을지 볼까요? 차감증수세액 부분이죠. 여기 쭉 가시면 차감증수세액 여기 76번 여기 275890 요거 이쪽으로 해서 차감증수세액 부분인데 합계래요.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구하라는 거라서 303480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참 문제 풀기도 어려운데 이게 말장난까지 말꼬투리까지 하셔서 한 문제가 참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4번으로 고르셔야 돼요. 3번으로 이제 하셔도 틀린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당회사 정산연월 20년 10월에 박국현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 진행했고요.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2020년 10월에 박국현 사원 있네요. 네. 그래서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부양가정 면세 탭으로 가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총 450만 원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산명세 쪽 이쪽으로 가서 보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인적공제 본인하고 부양가족 450에다 경로 부녀자까지 450에 750이죠. 그래서 450 아니에요. 750 틀렸고요. 2번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 2명입니다. 장애인 1명이에요. 틀렸고요. 경로우대 추가 대상자 1명, 예, 1명 맞고요.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김연자는 기본공제 받지 않는 대신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자, 김연자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받지 않았고요. 경로우대도 대상자
받지 못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공제를 받아야지 추가공제가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공제만 하나 떨렁 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공제에다 추가가 얹어지는 거지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4번 틀렸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직접 확인하여 변경한 뒤에 인사 1급 회사분자 사업장 신고서를 추가 시에 근로소득 구분에 대한 간이세액 인원수, 지급액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가서 바꿔야겠어요. 원천세 신고 유형. 분점 일괄이 아니라요. 사업장별 신고로 바꾸고요. 이행상한 직권신계 방식 기속 지급 연도를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 없고요. 자, 이제 세무 신고, 세무 관리 쪽으로 해서 원천인수 이행상한 신고서로 갈게요. 네, 2020년도로 해서 신고 사업장은 인사 1급 회사 본사고요. 네, 신고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1월이고요. 11월. 네, 소득처분 이런 것들 필요 없고 확인 매월 징수분 전체 그리고 이런 것들 사업소득 동일 이런 것들 그리고 소득처분 신고분 미적용 네, 정기 신고구분 정기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비해당 그리고 정기 매월 징수분 전체 일반 데이터 반영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다음에 그 간이세액 관련된 9명 간이세액 4명 15885-660 정답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인데요. 당회사는 2020년도 11월 기속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보기의 사항을 직접 반영하여서 급여 계산 시에 대상자들의 총소득세는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네, 상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급여 관리.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월급 추가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급상의 지급일자 등록에 가서 먼저 대상자를 추가해야겠어요. 네, 11월 기속, 12월 10날의 생산지 급여, 12월 10날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급여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장 인사 1급의 인천 지점, 인사 1급의 인천 지점 직종 생산직의 월급을 추가하고요. 네, 또 인사 1급 인천 지점의 생산직의 1급 1급 삭제하라고 하네요. 네, 삭제. 네, 이거는 추가. 그리고 인천지점 생산지 1급은 삭제. 이렇게 해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에 지급일 12월 10날 조회. 네, 전체 선택하고요. 급여 계산. 네, 이런 다음에 총소득세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라 급여총액의 총소득세 687900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3번 당회사는 2020년도 11월 기속 특별급여 지급하고자 한대요. 아래에 보기와 같이 직접 계산식을 설정해서 계산을 하고요.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 항목 등록 쪽으로 가서 특별급여 지급으로 해서 조회. 자, 특별급여에 지급 항목 특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무분류인 상태이고요. 여기에 계산식을 적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계산식 적응을 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서 책정 1급 월급을 나누기 책정 1급 월급 나누기 209.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70. 요걸 계산식으로 만들고 적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내용이 나온 부분이고요. 자, 요게 됐으면 이제 상용직 급여 잉여 및 계산에 가서 11월 기준에 특별급여 12월 15일 특별급여 조에 해당자 나오면 전체 선택 급여 계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하라고 하는 게 총 과세 금액이죠. 하단의 총 과세 금액 1015 그럼 총 과세 금액 19111,690 정답 3번이네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24번 문제 2020년도 인사 1급 인천지점 사업장의 사회보험 취득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등록된 장기형 사원의 세부신고 내용. 네, 사회보험관리 쪽으로 가서 지금 취득관리 쪽이죠. 취득관리 쪽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고요. 조회. 장기형 사원 지금 보면 자격 취득일이 10월 12일입니다. 신고일이 10월 12일인데 취득일 네, 맞게 잘 되었네요. 1번 맞고요. 2번 해당 사원은 국민연금 취득월에 납부하는 것을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모든 신고구분을 적용해서 사회보험 취득관리 진행했습니다. 신고구분 전체 다 했습니다. 맞고요. 4번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신고금액 동일합니다. 보수 200, 고용보험 200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4번도 맞아요. 2번만 틀렸네요. 마지막 25번 문제. 상용직 급여에 대해서 전표집계 및 생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표집계를 위한 사원 계정 상용직 급여 지급 항목별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하고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요거 전표 관리 쪽에 계정 과목 설정 쪽 내용 보시면 되고요. 사원 계정. 자, 근속수당, 재수당 틀렸네요. 영업촉진비, 판매촉진비 맞고요. 식대보조비 복리 맞고요. 연장근로수당, 직원급여 맞고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문제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 내에 풀기가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헷갈리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인사 1급이 계속 좀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하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